이제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얘네들이 익충이다. 익충인데 뭐 일주일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뭐 화분 매개도 하고 그다음에 유기물 분해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얘네들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양의 유기물을 분해를 하겠죠. 너무 빨리 얘네들이 유기물 분해해 버리면은 토양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과장되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수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그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홍수나 이런 게 났을 때 장마가 왔을 때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쓸려 나가서 이제 환경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국내 환경 정화를 하는 애들 그다음 화분 매개를 하는 종과 이제 경쟁을 벌여서 토착 종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환경 정화를 하고 화분 매개를 한다 하더라도 침입 외래종이고 국내 먹이 사슬에는 없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얘네들을 방제하고 밀도를 줄이는 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발견이 이제 6월 17일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6월 하순경에 이제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올해는 일부 산림청에서 이제 민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6월 15일부터 이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결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의 생활사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봄철에 온도가 많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따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곤충들은 이제 변온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출현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한 6월 중하순경에는 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은 성충으로 지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성장을 해서 빨리 출현을 하면 그만큼 없어지는 시기도 빨라질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충조사는 사실 이제 작년 8월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서울대 신승원 교수님께서 분류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중국 칭다오 지역, 산둥반도 지역에서 넘어온 개체군으로 저희가 유전적으로 근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했고요. 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침입 외래종이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침입 외래종들은 보전생물학적으로는 이제 국내 생태계에 어떤 교란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방제가 답이거든요. 중국에서 넘어올 때 대량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한두 마리가 우연치 않게 배나 이런 항공기를 통해서 넘어왔다가 걔네들이 산란을 해서 점점 밀도를 늘려 나간 거거든요. 한 쌍이 알을 낳을 때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알을 낳아요. 또 몸에 잘 달라붙고 차에도 잘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뭐 부산이 됐든 아니면 충남이 됐든 넘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서식처에다가 산란을 하게 되면은 또 얘네들은 침입 외래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천적생물이 없거든요. 원래 자연계 내에서는 천적생물이 있을 때 성충으로 우화되는 율을 이제 한 5% 미만으로 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50% 이상 다 성충이 되는 것 같아요. 1, 2년 사이에는 그 지역에서 급증을 할 수가 있죠. 올해 유충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밀도가 있을지는 몰랐고요. 이제 백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이제 매월 정기 조사를 하면서 이제 유충의 밀도 추이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밖에 저희가 2월달, 4월달에 이제 주변 지역까지 확대를 하면서 밀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얘네들은 주로 이제 산림에서 이제 그 부엽토층이 두꺼운 이제 낙엽층이 있는 쪽에 주로 서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림이 가까운 이제 양주라든지 포천, 의정부, 동두천 이런 쪽으로 좀 빠르게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양산에서 이제 정상부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됐고 제가 369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369대에서 러브버그 성충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좀 러브버거 보이네? 그 성충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369대 이게 불암산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봤더니 유충 밀도가 계양산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산세로 보니까 이제 구리, 의정부 이쪽까지도 많이 퍼졌거든요. 그 와중에 이쪽까지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그냥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조그마한 개체군들이 작은 개체군이 넘어왔지만 걔네들이 산란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나 그 다다음에는 밀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그 신경 쓰는 부분들은 올해 처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처음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들은 올해
엄청나게 대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서초, 강남 이쪽까지도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주변 지역들도 이제 작년에 처음 민원 들어왔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이제 올해 이제 좀 대발생할 수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성충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사후 방제를 했거든요. 4월 달부터 얘네들이 번데기가 되기 전에 그러면 유충을 방제를 하자. 왜냐면 번데기가 되면 먹질 않으니까 이 미생물이 몸속에 들어가야지만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빠르게 지금 그 방제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4, 5월 달에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빴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살짝 이제 그래 성충이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약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그 성충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저희가 성충을 포집을 하고 성충을 억제를 해서 또 걔네들이 산란 못하게 해서 또 성충도 잡아서 밀도도 낮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9, 10월 달 되면은 이제 알에서 깨어난 어린 유충들이 이제 월동 들어가기 전에는 먹이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방제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방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00지점 넘는 지점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환경 분석을 해요. 어떠한 서식처 형태가 이 러버그 유충들이 좋아한다라는 결과 데이터 값들이 얻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전국이나 아니면 시 단위로 저희가 GIS로 매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가장 유사한 서식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거기는 우선 방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이제 대발생을 하고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농업 해충 쪽에서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농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약을 칠 수가 있어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자연 환경에서 이렇게 대발생을 한 애들은 원래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동양하루살이가 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동양하루살이가 계속 매년 대발생을 했고, 얘네들이 주로 남양주시 이쪽에서 대발생을 하다가 언제는 이제 천호동 쪽에서 이제 대발생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압구정동 쪽에서 이제 대발생을 할 때 그때 이제 압구정 팅커벨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그 뒤로 이제 동양하루살이가 팅커벨이라는 별명으로 붙었고, 최근에는 이제 성수동 쪽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가 중국 그 전문가랑 이제 국제 심포지엄도 4월 달에 했었고, 근데 중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털파리 종류들이 좀 가끔 대량으로 번식하는 경우들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그 붉은 노루단 털파리를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밀도가 잘 제어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 중국에는 이 털파리과에 있는 털파리 종류가 거의 한 112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이 털파리과에 털파리 종이 12종밖에 없어요. 거의 100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과에 있는 종들은 그 생태적으로 서식처나 이제 먹이원들이 거의 유사한 경우들이 많아요. 걔네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밀도들이 조절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에는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몇 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붉은 노루단털이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이 그 빈 공간에 들어가서 빠르게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꽃매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외래 침입종이었거든요. 꽃매미 기생벌들이 이제 자기들의 숙주를 인식을 못하다가 인식을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제 밀도가 감소가 되면서 사라졌거든요. 침입 외래종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나 대만 이쪽이 원래 원산지인데 거기는 이미 먹이사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밀도가 조절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걔네들은 이 먹이사슬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먹이사슬 밖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공격을 안 하죠. 근데 서식처는 많고, 그 다음에 먹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천적도 없고, 그러니까 빠르게 분포를 확산하고 밀도가 증가를 하면서 대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얘네들의 뭐 기초 생태라든지 천적 생물을 개발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 국내에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는 그런 연구대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얘네들을 방제하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약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침입 외래종을 방제하는 거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거에 좀 비유를 하거든요. 암이 발생을 하면 다른 데로 퍼져 나가기 전에 세게 항암 치료를 받죠. 그렇게 되면은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뭐 이제 머리도 빠지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지만, 암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또 회복하기 위한 치료들이 들어가거든요. 조그만 피해는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파리목에는 일반 지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삼천종 중에 절반은 수소곤충이에요. 물속에 살아요. 산림에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런 그 붉은 운한 털파리가 우점을 하고 많이 사는 산림에 이제 토양이라든지 그 생물들을 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더니 주로 그런 데는 파리 종류 중에서는 러브버그나 일부 다른 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적용을 해도 다른 등에나 뭐 이런 그 화분 매개하는 종들한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후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실증 연구로 먼저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된 거죠. 농업 해충이나 이렇게 대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제 그 농업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산림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이제 산림해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질병을 매개하는 애들은 위생해충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환경에서 대발생해서 질병도 매개하지 않고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산림에 피해도 안 주는 애들은 사실 법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 4월 1일자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발생 생물은 야생생물법에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법적 관리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발생 가능한 그 곤충 목록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8종 정도를 이제 대발생 가능 종으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상시 모니터링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 방향을 가져가고 있죠. 18종 중에는 일부 이제 검털파리, 아까 말씀드린 검털파리나 이제 동양어사리, 그다음에 뭐 미국 선녀벌레, 뭐 붉은 동난 털파리는 당연히 있고요. 대벌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깔따구 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린재 종들도 있고요. 얘네들은 주변 산림 쪽에 많이 이제 부엽토 있는데 많이 서식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을에 이제 낙엽 정리 같은 것들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단이나 이런 데 낙엽이 쌓여 있는 곳에 있으면 충분히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좀 환경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낙엽이 이렇게 쌓이면서 걔네들이 썩으면서 이제 흙처럼 이제 까맣게 부엽토로 변하거든요. 이제 주로 그런 데 많이 서식을 해요. 축축하고 습기도 많고 이제 유기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많이. 일반 시민분들은 그냥 이제 발견이 되면 빠르게 좀 제보를 해주시고, 몸이나 이제 차량 같은 데 잘 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외곽으로 나갈 일이 있으실 때는 혹시 내 차량에 붙어 있는 애들은 없는지, 내 몸에 붙어 있는 애들은 없는지 좀 보시면서 이제 몸에서는 좀 떨궈내고 집에 들어가시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죠.